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 다음이 뭡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는 산업은 맞아요. 그러면 밸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눌려 있어요, 다들. 이럴 때 여유 있게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는 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떠오르는 키워드 같은데 650조 네옴시티, 또 이게 이제 또 약간 플랜트라든지 건설 이쪽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옴시티는 이게요, 보니까 650조 너무 금액도 후덜덜하고 이런 게 큰 건 임팩트는 있는데 네. 이게 203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니,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미 터널 공사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일부 받았는데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좋아요. 그리고 사우디에 뭐 그런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원희룡 장관도 미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전폭적으로. 그래서 우리 건설회사들도 뒤에서 밀어줄 것 같고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들어가서 당장 다 만든다 이러면 뭐 아마 네옴시티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본격적으로는 2030년 이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긴 사이클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수주 속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게 650조에 너무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실제 알아보니까 초반에 지금 수주는요, 중국 회사들이 많이 따내고 있죠. 한국 회사들보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꼭 옥석은 잘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지만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를 받긴 좀 어렵고, 또 이미 주가가 한번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주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네네. 그거 보면서 수혜주를 찾자. 그래서 그냥 기대감만 갖고 하기에는 좀 사이클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네옴시티 수혜주 찾는 거는 여기서 지금은 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급 계약, 사우디 네옴시티인지 아닌지를 전자공시를 보면서 이제 각계격파하자, 이런 좀 주의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내 건설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 비중이 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익성이요, 국내 주택이 더 수익성이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미분양 좀 늘어나고 금리 오르고, 그래서 정부 정책도 아주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둔촌주공 사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이 건설사들이 올라가려면 국내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택 쪽이. 근데 다만 워낙 좀 싸잖아요. 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싼 건 맞는데 네옴시티만 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내 쪽 살아나는 걸 좀 확인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이라고 한다면 까마득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지어요. 이제 그러니까 2030년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짓긴 짓는데, 이게 속도가 이번에 바로 지어서 뭐 만약에 전기차 공장 짓는 것처럼 2년 후에 완공한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긴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 수주받는 만 보장도 없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이 초반에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계속 좀 그 전자공시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텔링만 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실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떠다가 금방 또 가라앉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무조건 준다는 솔직히 보장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전자공시만 좀 믿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게 어차피 2030년까지 이어지기 그럼요. 때문에 긴 사이클이니까.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 뭐 여윳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좋을까요? 전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는 앞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은 하는 산업인데 침투율이 낮은 산업 있죠. 그런 거 사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배터리 참 좋게 보지만 배터리 워낙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 다음이 뭡니까?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자율주행인데 이미 뭐 테슬라 만들어 놨고, 네. 자율주행 레벨 3까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앉아 있는데 이게 손은 놓는 거죠. 그 정도 주행은 다 가능하거든요. 현대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규 때문에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픈 전방은 주시해야 되고 대신에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자율주행이거든요. 이미 그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람이 운전대에 손 놓으면 얼마나 또 편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찾아서 정말 똘똘한 거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고민해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좀 한번 비중을 늘려보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는 산업은 맞아요.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앞으로 바뀔 텐데 침투율이 아직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밸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밸류를 못 주는 게 이게 진짜 언제 될까? 아직은 사람들이 진짜 되나?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배터리도 그랬잖아요. 그때 배터리 한다 그러면 막 뭐 화재 사고 나고 이게 뭐 되네 마네 기억나시죠? 좀 된다 싶으면 폭삭 주저앉고. 근데 그거 견디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견디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약간의 리스크는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다음에 차는 결국 자율주행인데 거기 속하는 그런 좀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게요. 결국에 자동차가 전장화하면요. 스마트폰에 하던 부품사가 다 글로 가요. 결론은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메라. 맞아요. 카메라 있고 또 거기 뭐 계기판 같은 거, 뭐 디스플레이 회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 FPCB인가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다 그쪽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MLCC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기 같은 거죠. 플립칩 BGA가 그 기판인데 기판이 그 삼성전기도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거를 삼성전기가 해준 것 같더라고요. 패키징이라. 네, 패키징 해준 거. 네, 후공정.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줘요. 실제로. 그럼 이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대수가 작지만 얼마나 커질 겁니까,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이슈니 뭐 스마트폰 안 팔리는 데서 지금 막 눌려 있어요, 다들. 이럴 때 여유 있게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는 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또 한 가지가 VR, AR 기업들도 좀 계속 찾아보자. 이것도 똑같아요. 네. 이 AR 글래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쪽에서 결국 거기 들어가는 거 OLED, 그 다음에 카메라.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의 부품사들이요. 자동차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VR, AR기에 다 들어가요. 이 양수 겸장이죠, 네네. 사실은. 근데 이것도 똑같죠. 나중에 분명히 저는 그 시장이 열린다고는 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구글 글라스라는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이거 뭐지? 네, 스카우트라고 하면서. 망했죠, 사실은. 네. 근데 애플이 하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기술이 안 됐고 그리고 사람이 AR 글래스를 딱 썼을 때 지금 VR도 마찬가지인데 쓰면 아직은 해상도가 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몰입감이 좀 떨어지고 멀미를 한대요. 좀 멀미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디스플레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소위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를 이 안경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이 지금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데 그래서 OLED로 가긴 가야 된대요. LCD로는 해상도의 한계가 있어서 OLED로 만드는데 그 OLED 증착 기술이 그러니까 이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이 소재가 RGB 소재라 그러죠. 이걸요 네. 진짜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만들어서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AR 글래스 쓰고 밖을 쳐다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기억하세요? 그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아세요? 이거 딱 보면 전투력 얼마. 진짜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전투력은 아닌데 보면 제가 이제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여기 이제 사이다 경제 딱 보는 순간 사이다 경제의 전투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긴 뭐 하는 회사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겠네요, 진짜. 진짜 그 애플이 만들려는 게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경을 쓰고 사실 팀쿡도 그랬어요. AR 글래스가 완벽해지면 아이폰 필요 없다. 이걸로 다 통화하는 거죠. 통화하고 그리고 저는 애플이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애플은 OS를 갖고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앱마켓을 갖고 있는데 이 앱마켓을 이 글래스 안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결제도 이걸로 다 하고 애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하드웨어가 지금 못 받쳐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조금씩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애플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XR 기기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2024, 5년에는 실제 AR 글래스까지 계획이 돼 있대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핵심 부품 회사를 여러분이 좀 찾으셔가지고 공부해놓고 투자 조금씩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시장 열릴 때 그 과실을 열매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지금 최악인 거 사자. 최악인데 결국엔 회복될 거. 그런 거 좀 찾아보자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결국 중국이 부양책 계속 쓸 것 같아요. 경제 살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중국이 이 상태로는 계속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 부양책 써서 좋아지는 섹터가 뭘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서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보는 섹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스마트폰 안 팔리니까. 최악이죠, 사실. 중국 얼마 전에는 중국의 2100만 도시 청두시가 셧다운 들어가고 또. 조금만 안 좋으면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좀 그게 답답한데, 언젠간 다 풀어주겠죠, 뭐. 그래서 저는 중국이 부양책 쓰고 소비가 증가할 때 돈 버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있고 MLCC. 이쪽도 다 중국 스마트폰에 연동되니까, 그거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결국엔 사이클이니까 최악일 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기업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벌크선 관련주도 좀 계속 요즘에 관심을 좀 갖고 보는 게, 벌크선을 왜 컨테이너선보다는 벌크선을 보냐면, 벌크선은 석탄이나 목재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잖아요. 근데 벌크선의 절반이 석탄을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탄 같은 거 수입을 많이 안 하나 봐요. 근데 중국이 얼마 전에 1300조 인프라 투자 발표했어요. 결국엔 계속해서 중국도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서 석탄 수입을 언젠가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벌크선이냐면, 벌크선 이 선종이요, 발주가 거의 많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급이 부족하대. 일단은 그 선종이 되게 많잖아요. LNG하고 컨테이너선 발주가 너무 많은데 탱커선하고 벌크선이 되게 적대요. 발주를 안 했대요, 거의.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수요가 좀만 튀면요, 운임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하니까 벌크선 운임지수가 폭락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사이클 저는 탄다고 봐요. 그래서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좀 최악일 때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 선박 해운 규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운 규제, 이 벌크선은요, 친환경 선박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항할 때요, 속도를 낮춰서 운행해야 된대요. 이 탄소 배출이 많아요. 운항을 해서 낮추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더. 그래서 운임지수가 결국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 뭐 벌크선 관련주들 너무 주가도 많이 빠졌고 다 안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역발상으로 중국이 살아나고 그런 공급적인 문제, 구조적인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벌크선 관련주도 이럴 때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남들 좋을 때 유유히 난 파티장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최악의 업황을 좀 역발상으로 좀 투자한, 그러니까 아까는 성장주 한 3천, 네. 그리고 역발상 한 2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이렇게 성장주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 MLCC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예.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삼화 콘덴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얘는 둘 다 편입이 되죠. 왜냐하면 MLCC는 모든 전자기기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도 하는데, 근데 아직은 주력이 스마트폰인데 중국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업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예. 주가가 내려왔구나. 예. 근데 성장은 해요, 언젠가는. 근데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둘 다 잡을 수 있는 사실 토끼죠. 왜냐하면 중국이 좋아지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자동차 들어가죠, VR 기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MLCC도 투자 포인트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계속 이게 시장만 보면요, 이렇게 정말 지수 맞추기 게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좀 좋나 싶으면 내일 빠져 있고, 또 내일 빠지면 또 어느 날 올라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홀짝 게임 하는 그런 좀 답답한 장인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맞추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지수는 싸긴 싸요. 예, PBR 기준으로 싸니까 이럴 때 앞으로 좋아질 기업, 아니면 최악에서 좋아질 기업,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컨셉 삼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투자해 보시고, 내가 현금이 없으면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다가 꺾이는 산업을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 좋다가 좋아질 게 보이는 산업,
아니면 침투율이 낮은데 올라가 있는 산업, 이쪽으로 투자를 좀 바꿔주시면 결국 지금은 아닌데 몇 달 후엔 성과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업과 산업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좀 포착해보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계좌가 플러스가 나서 행복한 분들은 거의 없으실 없어요.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을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나중에 시장이 회복됐을 때 정말 시장보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네. 만한 침투율이 막 올라가는 그런 산업 관련 기업들, 그리고 지금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 또 주요 기업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꼭 성공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